자, 네네 이렇게 이제 찍을 거니까 네.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선철 대표님 모시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에듀포터의 박선철 대표라고 합니다. 짝짝짝. 네, 같이 쓰셔야 돼요? 네네. 네,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IM스쿨이라는 학교 알림장 앱을 가지고 네. 제가 원장님들하고 많은 그 홍보를 상담을 하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IM스쿨에서 각 학원별로 IM스쿨에서 각각 원장님들이 그 지역 내에서 광고하고 싶은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 학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IM스쿨에다가 네. 학원 광고 이미지를 올릴 수 있게끔 이제 네. 그러한 사업을 작년 9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네. 저희가 이제 그러한 업무를 네.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는 일을 지금 네. 저희 에듀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흥미로웠던 거는 네. 그 방법적인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중심. 네. 네, 컨셉은 제가 전달을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프로세스 중심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희망하시는 분이 어떻게 문의하면 좋은지 저를 통해서 이제 하실 거니까 그 중심 부분 원장님들이 광고 의뢰를 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네네. 그러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네. 지금처럼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네. 거의 100% 이상 학교 알림장 앱을 통해서 네. 학교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되고 그렇죠. 온라인 계약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이 앱, 학교 알림장 앱으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원장님 학부모님들이 IM스쿨을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네. IM스쿨 설치를 하고 네. 대부분 이제 광고가 올라가는 그 페이지는 여기 이처럼 네, 첫 번째 네. 페이지. 네. 첫 한번 번째 화면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거예요. 네, IM스쿨 앱을 다운받으셔서 등록된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었을 때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첫 화면에 배너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 배너 이미지를 보고 네. 더 궁금해하면 클릭하겠죠. 배너 이미지를 클릭해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얘기하고 네. 랜딩 페이지는 대부분 학원의 블로그 또는 그렇죠.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네. 한 30-40% 정도는 네. 블로그가 없으신 분들이 또 많아요. 네. 블로그는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예, 블로그는 왜 해야 되냐면 네. 여기 IM스쿨에서 학원 이름이 네. 노출이 되고 학원 이름이 계속 학부모님 사이에서 네. 각인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네이버 검색창에 네. 학원 이름을 치고 네. 검색을 했을 때 뭔가 나와주는 자료가 필요한데 네. 대부분 학원 이름을 쳤을 때에 그 학원의 블로그가 대부분 나와주면 네.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블로그 쪽으로 학부모님들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드시더라도 네. 블로그는 꼭 그냥 꾸준히 하셔라.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그런데 블로그는 초기에 네. 블로그도 카테고리 정리라든지 블로그 집을 질 때도 네. 내가 그냥 지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짓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드니 네. 최소한 3-4개월 정도는 네. 전문 업체를 통해서 네. 블로그에 해당되는 집 네.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공을 받고 네. 나중에 이제 혼자 네. 하실 수 있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그때 가서 이제 혼자 독립해서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 된다. 대표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없는 아마추어적인 블로그예요, 현재. 그런데 막 몇 회 정도 지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의뢰를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네. 다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개설 일이 늦어지잖아요. 자, 블로그는 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좀 텀을 두고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네.
학원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에 음. 블로그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 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포스팅할 때 포스팅의 키워드 네. 제목과 본문 내용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집어 넣었을 때 검색이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럼 보통 이제 그 학원 이름은 네. 대부분 내 학원이기 때문에 알지만, 다른 데 학원하고 중복되지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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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자기 학원 이름으로 네.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가 나올 수 있게끔 네. 예를 먼저 들어서 해야 뭐 되겠죠. 파워교육이다. 그러면 계속 파워교육으로 키워드를 그렇죠. 노출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음. 네. 이제 제목하고 네. 내용하고 거기다가 이제 학원 이름을 항상 계속 넣으라는 거죠. 노출이 되면서 해야 네이버에서 내가 네. 학부모가 학원을 이름을 쳤을 네. 때에 그 이름의 키워드로 네. 블로그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 학원 아. 블로그가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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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블로그에서 포스팅할 때 중요한 3가지 키워드는 네. 학원 이름을 잡아야 되고 네. 학원 이름, 네. 그 다음에 동네 이름, 동네 이름. 동 이름. 그렇죠. 이게 무슨 동이죠? 여기가 예를 들면 뭐 강남의 대치동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치동 네. 영어 학원을 하고 쳤을 때에 떠야죠. 우리 학원이 떠야 되는데 네. 대치동 영어 학원에 네. 그 키워드를 네. 수많은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다 잡게 있고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이름만 가지고는 약하다. 블로그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어떤 불특정한 어떤 키워드는 어려움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학원 이름으로 고유명사. 검색이 나올 네. 수 있게끔 학원 이름 키워드는 무조건 네.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네. 동 이름 그다음에 네. 우리 학원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 네.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 중학교 네.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까운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하지 그렇죠. 멀리 있는 보내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죠. 학교 근처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끝나고 네. 하교할 때에 음. 가까운 학원으로 아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 근처에 좋은 학원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검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치중 근처에 좋은 학원, 네. 영어 학원이라고 쳤을 때에 네. 키워드가 또 학교 키워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러네요. 그래서 네.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실 때는 3가지 키워드, 학원 이름, 네. 그 다음에 동 이름, 네. 학교 네. 이 3가지를 네. 적절하게 집어넣고 네. 글만 쓰면 안 되고 네. 사진, 동영상을 네. 예, 잘 네.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오늘은 블로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블로그에 대한 준비는 네. 그렇게 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처음부터 블로그를 준비를 못 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블로그는 네.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네. 좀 딱딱합니다. 네. 블로그를 모바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용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딱딱하겠죠. 그래서 블로그까지 이게 네. IM스쿨 이게 블로그인데 이렇게 네. 블로그를 보시면 내용글이 많잖아요. 블로그까지 본다라는 거는 정말 관심도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블로그까지 들어가서 보고 저처럼. 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블로그로 넘어갔을 때는 그냥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블로그에 대한 관리 내지 블로그에 대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원장님들을 위해서 저희 에듀포트에서 만들어 드리는 게 SNS 학원 매거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SNS 학원 매거진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IM스쿨 배너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는 랜딩 페이지로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SNS 학원 네. 매거진에 대한 대화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동영상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집어넣고 네. 이게 바로 음. 모바일에서만 모바일 전용으로 볼 수 있는 학원 SNS 매거진 또는 네. 학원 모바일 홈페이지 네. 또 혹은 학원
모바일 전단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제 여기에 네. 지금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그 학원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학원의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지금 지금 네. 마땅치가 않고 네. 또 지금처럼 전단지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생활 방역 수칙 이런 여러 부분들 네.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전달받고 전달하는 거 행위 자체가 이제는 그렇죠. 많이 좀 위험스럽다고 그렇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모바일에서 많은 정보라든지 많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바일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네. 하려면 학원의 원장님들도 학부모님에게 모바일로 학원의 소식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SNS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 반드시 지금 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SNS 매거진은 네. 이렇게 네. 하단에 음. 하단에 보시면 네. 카톡이라든지 네. 카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쌍방향 소통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전달만 되는 건가요? 전달 받을 카톡은- 그렇죠. 카톡은 쌍방향으로 쌍방향으로 되죠. 소통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내용을 네. 보고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카톡으로 그렇죠. 원하시는 분에게 네. 원하시는 분에게 보내면 되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학교 IM스쿨에 학원 배너를 올렸을 때 네. 제가 올렸을 때 랜딩 페이지로 매거진을 만들고 네. 그 매거진 안에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학원에 네. 대해 궁금해하는 네. 내용을 설문지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네. 하면 네. 학부모님들의 연락처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유익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설문지를 네.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폼에 대한 양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폼을 만들어서 네. 그 링크 주소를 주시면 네. 제가 이 매거진에다가 연결해 별도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학부모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네. 학원에 읽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학부모님에게 홍보도 하고 네. 학부모님들은 궁금해한 점을 전화로 이제 상담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이렇게 신청서에 네. 아이의 어떤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서 상담을 희망합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에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는 원장님이 계시다. 네. 그러면 이 원장님은 뭐를 준비해서 드리면 작업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끝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장님에게 네.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네. 내용을 제가 톡으로 먼저 전달해 드려요. 네. 톡으로. 톡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네. 이렇게 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학원명, 광고 학교명, 광고 희망일, 견적, 부가세 포함이고, 이건 뭔가요? 무료 배너. 그러니까 배너로 들어가는 디자인을 네네. 선택을 해서 네. 저한테 몇 번 디자인입니다라고 해서 샘플과 광고 문안이네요. 네. 배너 샘플. 그리고 랜딩 페이지 등록할 때는 블로그 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주시면 연결이 되고, 광고 등록은 뭐 전단지 이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 그래서 최대한 그 학원에 대한 정체성과 나아가는 방향성, 뭐 교육 철학 같은 거를 여기다 노출시켜 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고 오신
학부모님이다. 그럼 거의 등록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오시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원장님들도 덜 지치실 것 같네요. 네. 지금처럼 온라인 계약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거나 네.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의 소통 창구가 지금은 오프라인 상의 어떤 그 페이퍼로 아이들이 가져오는 네. 그런 그 알림장보다는 네. 가정통신문보다는 네. 대부분 이러한 IM스쿨의 그 알림장 앱으로 네. 또는 문자로 많이들 이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정보를 학부모님들은 모바일에서 학교 알림장 앱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 이게 꼭 사교육만이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공교육에서 지금 최근에 설문조사 제가 나온 결과에 의하면 소통과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네. 학부모와의 소통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거의 학교가 전달 방식이고 학부모는 학생들은 그냥 그걸 전달받는 방식이다. 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학교도 희망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 학교가 더 급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서 뭐 올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네. 필요로 한데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는 대부분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거의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만 할 그죠. 뿐이지. 문자. 네, 거의 문자 보내는 대부분 거. 방식이 문자나 밴드. 네. 그래서 카톡 방식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전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카톡을 통해서 전달하기보다는 문자 방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쌍방향으로 즉각성은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학교도 대상이 되는 거네요. 네, 학교에서도 충분히 음, 학교용 SNS 매거진을 그야말로 최근에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한 어떤 그 우월성 그렇죠. 선택할 때 학교 입학할 수 있게끔. 학교별 매거진 또는 뭐 학교별 모바일용 홍보 책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가능하시겠네요. 가능하죠. 그러면 뭐랄까 학교의 학사 일정 이런 것들도 미리 그렇죠. 안내를 받으면 엄마들은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온라인 계약을 한 학생이 이제 다자녀를 두신 어머님은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완전 매여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다음 달에 계획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눈에 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다라면 이거 획기적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16일 오늘 이제 온라인 계약이 거의 대부분 됐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는 이제 연간 학사 일정들을 다 짜놓겠죠. 그렇죠. 이제 5월달 기말고사,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모든 일정들을.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매거진에다가 학사 일정을 다 집어넣어서 네, 이제 각 반별로 네,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네. 학부모님들에게 보내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 매거진을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매거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매거진 페이지를 이제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시킬 때는 네, 서버상에서 수정을 하고 추가를 하기 때문에 네, 다시 보내지 않더라도 네. 업데이트가 클릭하면 된다. 그냥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계속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그 후에 업데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맞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학원보다도 지금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직 학교 쪽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네, 학교- 저는 오히려 네, 학교용으로 하나를 만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네, 그러면 이제 공통된 내용만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운영할 그리고 수 개별은 있겠죠. 이제 반별 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거고 뭐
뭐 문이과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 그 반의 구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뭐 수행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평가 방식이 아직은 다르거든요. 대부분 학교는 네. 학교의 학사 일정이라든지 내용을 다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데 네,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일방적으로 올라와져 있는 내용을 네, 이제 보고 듣고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SNS 매거진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네, 이제 만들게 되면 네, 이제 그러한 궁금한 점들을 네.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네. 좀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교육청,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네. 지금 엄마들 입장에서는 학원은 음, 이미 공교육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 메인은 지금 공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영향을 또 받잖아요. 그렇죠. 지역교육청 내지는 또 더 나아가서는 음, 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되는 거고, 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요 존재를 안다라면 오히려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청을 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예, 교육청에서 음, 학교별로 각 그렇죠. 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네.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각자 에너지를 쏟는 거 생각하면 너무 선생님들도 과외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존재감을 빨리 알리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아주 좋은 내용 알게 돼서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주변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만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는 파워교육의 김미경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요. 2배속으로 돌려보시면 10분 정도니까 뭐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쭤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상담하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